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건국대 기출 독해 37, 38번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부터 먼저 보시죠. 37번. 이 앙리 루소에 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 글의 주인공이 루소라는 화가이고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니까 보기함을 보시면서 지문의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문화사 관련 지문에서는 예술가나 과학자, 유명인들의 일대기가 빈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대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의 일생을 스토리처럼 이해해 가시면 되니까 오히려 쉽습니다. 보기량에 있는 내용을 포인트로 해서 지문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죠. 1번에 보면 어디에 신경 써야 될까요? 그 사람의 출신에 신경 써야겠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2번 연도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언제? 71년도. 1871년도에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너무 평범한 문장이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마 화가일 거고 생계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재미로, 취미로 위한 건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3번에 보면 화가들은 보통 교육 배경이 복양에 나옵니다. 그림을 배웠는데 어디서 정식 교육을 통해서 국립미술학교에서 배웠는지 아니면 독학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4번 화가의 일대기를 그린 지문이라면 당연히 그 화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박한 화풍이었는지 화려한 화풍이었는지. 5번 49세에 그림을 그만두고 예전 직업을 다시 갖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뭘까요? 49세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그림을 그만두게 된 건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건지 이 부분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 사람이 화가인 건 맞고요. 근데 직업이 따로 있었나 봐. 그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 38번. 건국대의 문제는 연결어 문제가 많습니다. 연결어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연결어는 기본적으로 순접, 역접부터 가려보시는 게 문제풀이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in some이나 to begin with, for instance, 순접 3개, 그다음에 nevertheless와 on the other hand 역접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순접 역접부터 가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들어갑시다. 좀 긴 편이지만 저희가 보기항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 써보도록 합시다. 첫 문장 보시죠. 자, 루소는 말이죠. 어디서 태어났다?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있네요. 파리가 아니라 라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니까 파리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프랑스에서 파리가 아닌 라발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블라블라블라 하게 되었지. 여러분, 중요한 건 세 번째 문장이죠. 직업이 화가가 아니라 세관원이었던 것입니다. 1871년도에 복양에서 1871년도의 사건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이 문장을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직업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가가 아니라 세관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림은 언제 그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뭘 시작하다 처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표현은 출제 포인트예요. 그림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떻다? 일종의 취미로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대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예요. 직업은 세관원이에요. 하지만 취미는 그림이야.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읽어야 돼. 왜? 출제되니까. 부정어는 반드시 내용일치 출제가 됩니다. 그는 결코 정식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의 내용이 모두 다 그가 정식 교육을 받은 적 없는 독학한 화가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들이에요. 무려 한 6줄 정도 계속해서 그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한 화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6줄 정도는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근데 특히 여러분이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단어는 set does이라는 표현입니다. 출제자라면 반드시 출제합니다. 독학한이란 표현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야.
특히 미술 아카데미 같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가의 일대기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그 사람의 화풍이 나와야겠죠? 독학한 화가인 루소의 화풍은 무엇이 특징일까요? 자, 어려운 부분은 다 건너뛰고 제일 중요한 부분. 유치한 면도 있는 순박한 화풍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어. 따라서 스스로 독학한 스타일 어떨까요? 기교가 많지 않고 당시 유행하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순박하고 약간은 유치하지만 동심 어린 화풍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의 화풍에 대한 얘기고요. 보기양에 보면 그의 나이 49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49세가 터닝 포인트예요. 이때 루소는 retire, 세관원으로서의 직업을 그만두게 되는 거지 그림을 그만두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림은 study to, start란 표현 중요하다고 했어요. full time, 정식 화가로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취미로 시작한 그림을 거의 50세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화가로서 그리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눈에 띄는 사건이에요. 내용일지에 나옵니다. 자, 49세에 아주 뒤늦게 정식으로 그림을 시작했어 라는 사건과 뒷문장에 있는 사건은 순접인지 역접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까요? 그는 그림을 늦게 시작한 건 맞지만 유명해지게 되었지. 이 부분 정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죠. 그림을 늦게 시작했지만 유명해지게 되었어. 무엇으로? 이러이러한 예명으로 말이지. 예명 이하의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유명하더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유명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이런 닉네임으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지 앞내용, 뒷내용, 역접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역접 중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더 적절한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7번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한 2달락 만에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 흩어보았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출신. 파리 아니었죠, 여러분. 작은 마을이었어요. 라발이라는 2번. 71년도에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이 아니라 세관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림은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취미로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대조가 뚜렷했던 문장. 3번. 파리에 있는 국립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웠겠지. 하지만 지문을 읽어보시면 self-taught, 독학한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정보면 6줄에 걸쳐서 얘기했겠습니까? formal training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국립미술학교가 formal training이에요. 바꿔서 이해합시다. 그 다음은 4번. 그가 그린 초상화는 때묻지 않고 소박한 모습, 소박한이란 단어 어디서 봤을까요? 아마 출제자가 childlike, 자, naïve quality를 한국어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의 화풍의 특징을 압축해주는 단어, 소박한. 4번이 정답이죠. 그럼 5번은 어디가 좀 이상할까요? 49세에 그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그만두었다고 나와 있고 예전 직업을 그만두었다고 얘기하는 문장 기억나시죠? retire his job. 예전 직업이 세관원의 직업, 세관원의 직업을 그만두게 되고 그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5번은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전 직업을 그만두고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8번 해볼까요? 38번은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일단 역접이에요.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유명해졌어. 어떤 닉네임으로. 흔적을 다 빼도록 하죠. 자, 역접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2번은 nevertheless니까 한글로 해봅시다. nevertheless는 우리가 대충 but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어감을 살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역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nevertheless를 nevertheless라든지
in spite 이런 표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역접이에요. 여러분, 얘 되게 매력적이죠? 왠지 괜찮은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시냐면, 그는 그림을 늦기 시작했지. 반면에 이런 닉네임으로 유명했어. 나쁘진 않습니다. 자,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 아니면, meanwhile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2번과 5번은 둘 다 역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타가 있나요? 약간 용법이 다릅니다. 2번은 앞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역접이고요. 5번은 앞의 내용과 반대, 대조가 뚜렷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정보, 49세에 뒤늦게 그림을 시작했어 라는 정보와 이러이러한 닉네임의 화보로 유명해졌어 라는 정보 사이에 불구하고의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칭, 대조의 구조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49세에 늦게 그림을 그린 건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닉네임으로 유명하게 되었어 라고 마무리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보다는 2번이 더 낫다는 게 정답으로 가는 문제풀이 과정이고요. 5번도 괜찮아. 만약에 nevertheless가 없어. 그러면 5번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5번은 2번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완벽한 정답이라는 게 없고요. 좀 더 나은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2번과 5번은 둘 다 역적. 사실 거칠게 뭉치면 둘 다 그냥 벗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정답을 찾는다면 5번보다 2번이 나은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셔서 38번 난이도가 높으니 다음번 연결어에서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